이건 작년에 이제 시경시대에 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다른 방법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 바꿈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선이 이게 삐뚤삐뚤하지. 예,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각이등분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점을 파악하라고 했죠. 여기 각이등분선 2개 그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심이니까, 여기까지 뭐, 그런, 괜찮은데, 얘가 이제 이 선을 그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선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거든. 왜냐면, 이게 각이등분점, 이 점이 어딘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이 비율이 이제 이 비율대로 가는 그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위치를 우리가 이제 삼각형 변의 길이만 주어지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얘를 긋는 순간 뭔가 좀 삐딱하다 싶던데 여기다 이제 중점을 딱 잡아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이게 A, B, C라고 했을 때 C가 A다, A, B. 예. 이 중점이 이제 좀 대책이 안 쓰거든요. 근데 뭐 각이등분 수직이니까 뭐 이등변 삼각형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내 자리인데 친해서. 예. 네, 그래서 예, 다시 요거를 저 전부터 이제 다시 검토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중점 있죠. 요 길이가 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저걸 어떻게든지 바꿔야 돼요. 저놈 어떻게 해야 돼요? 중점을 써야 되고, 수직이고. 예, 그래서 저놈을 너무 대책이 없으니까 일로 바꿔요, 이렇게. 일로 바꿔보면, 이게 이제, 예, 왜 좋냐면, 그럼 이 선을 안 가도 되거든요. 이 선을 안 가도 되니까, 그럼 다시 보면, 예, 각이등분선인데, 예, 저 노란선이, 이 노란선 길이의 2배니까, 예, 중점 연결 정리로, 요렇게 수직을 그어주면, 예. 근데 각이등분선 위에서는 이제 요 2개의 길이가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요걸 B라고 했을 때, 요게 A인가요? 그럼 요 길이가 2A죠. 요 길이가 2A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각이등분선. 아까 요쪽이 이제 이 선에 대해서 이제 A였는데, 이번에 이제 요 길이가 2A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2B가 되겠죠. 똑같은 이유로.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선을 그어서 중점을 이렇게 그으면 이게 C인데, 이게 이제 평행해진 거니까 사다리꼴 모양이 돼서 사다리꼴을 중점 연결한 거니까 C가 A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참고로 시경시대에는 이제 중점이 아니라 뭐 P 대 Q로 내분하는 걸로 나왔는데, 어차피 이것도 이제 여기 P 대 Q로 내분되는 그런 길이가 되겠죠. 사다리꼴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건 다소 직관적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3이고 6이다. 이렇게 4등분 하면 그대로 커집니다. 3, 4, 5, 6 이렇게. 예, 뭐지 이건? 예, 7을 오버가야 되겠네. 예, 내분 길이가 그대로 되는, 예.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겠죠. 6번이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 이거는, 예, 푸는 사람은 보통 한 3, 4분 안에 풀고, 3, 4분 안에 못 풀면 계속 안 풀리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점을 볼 수 있느냐, 점을 볼 수 없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삼각형이 있는데 중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점들이 있다고. 여기서 각 변의 수직들을 내려요. 그걸 파악하기 전에 이 중점들을 연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연결하면 이제 4개가 다 합동? 그렇죠? 예. 각 변의 수직을 냅니다. 그럼 총 6개가 그어질 거예요. 요렇게 수직, 요렇게 수직. 여기서 요렇게 수직, 요렇게 수직. 그래서 이 넓이가 육각형이 이런 육각형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이다, 이걸 증명하라는 건데, 그냥 봐도 예, 이렇게 하면 뭐
예, 동네방네 다 합동이니까 여기 이제 전체 넓이 반이잖아요. 아,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렇잖아요, 이게. 중점을 해놓으면 당연히 이게 4개 합동이죠. 예. 4개 합동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전체 4분의 1이라는 건 그냥 바로 보이는 건데, 요런 놈들 떨거지가, 그러면 이게, 예, 뭐냐. 저거 3개 다 합쳐가지고 이제 한동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점을 봐야 돼요. 아, 이게 왜 합쳐서 한동막이지? 그리고 이 3개를 다 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 삼각형이 뭔지를 열심히 보세요. 이 삼각형이 뭔지, 이 점이 뭔지, 이 점이 뭔지, 이 점이 뭔지 열심히 보세요. 그걸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보라니까. 이 밑에 그림을 보지 말고, 안 보이면 뜯으면 되죠, 이렇게. 이 삼각형이 뭐냐? 이 중점이잖아요, 이게 중점.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은 뭡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수직으로 내리고 수직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요 점은 당연히 무슨 점이죠? 수심이구나. 아,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밑변과 수심으로 이루어진 이 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런 넓이구나. 그러면 요 놈은 뭐냐? 요 놈은 요 중점에 돼가지고 요 놈은 요걸 두 변을 꼭지점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은 또 수심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수심이잖아요. 그럼 이 놈은 뭐냐? 라는 거죠. 이 놈은. 이 놈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잖아요. 그런데 요 넓이잖아. 그러면 사실 수심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선을 끄면 이렇게 되잖아. 수심이면 이게 수심은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요 넓이가 뭐냐면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요 넓이 A 부분이 요 A 부분과 합동이죠. 완전히. 무슨 얘기냐면 중결을 연결하면 이 삼각형 4개 다 합동인데 여기 어딘가 수심이 있고 여기 어딘가 수심이 있고 요 어딘가 요 삼각형들의 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3개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놈이고 이 놈은 요 놈이고 요 놈은 이제 요 놈이잖아요. 이렇게 요 놈이잖아요. 그럼 이 3개의 덩어리를 더하면 하나가 되느냐? 한동막이 되죠. 네, 한동막이 되죠. 이게 이렇게 해서 요 점을 수심으로 했을 때, 요 점을 수심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도막으로 나누면, 요 넓이가 A고, 요 넓이 B라고 하면 요 넓이가 B고, 요건 이제 마지막 덩어리 C. 그러니까 요 세 덩어리를 합치면 한 덩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저게 보이는 사람은 선이 많은 상태에서 저 점을 보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점을 잘라서 보든가 해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예, 기아가 게임하고 갔다는 얘기를 해요. 진짜, 저도 옛날에 미친 게임 강의였는데 요새는 뭐 게임 끊은 지 한 20년 됐거든요. 게임밖에 안 해서 진짜 대학교 다닐 때는. 근데 게임을 처음 할 때 우리가 뭐 온 동네 막 아이템 막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다가 그걸 자꾸 하면 한눈에 확 다 들어오는 이게. 그러니까 기아도 자꾸 보면 선이 많은데도 그 부분만 딱 보여요 이렇게. 근데 그게 뭐 원래 태어날 때부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연습을 해서 이제 그렇게 뜯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저 복잡한 그림들도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선이 많아도 그걸 딱 뜯어가지고 보이는데 처음에는 뭐 완전히 뭐 이거 뭐 잘하는 거야 막 이렇게 돼서 예, 그렇게 계속 선을 뜯어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예,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죠. 지금 보니까 이 세 개 합친 게 한 덩어리 된다는 게 당연히 보이지 않나요? 예, 처음에는 이게 복잡한 육각형을 보였다가 예, 계속 뜯어서 보면 그러니까 점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지? 라고 하지 말고 이 점들이 뭐지? 하고 이제 점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작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뭐 엄청 쉬운 문제예요. 그 길이 A 선 작도. 자, 이번은 뭐 또 이게 내신에 많이 나오는 아주 흔한 문제인데, 예, 재미없는 문제예요. 예, 학생들도 주자마자 다 푸는 아주 쉬운 문제죠.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임의의 점을 잡아서 이 길이 x 더하기 이 길이 y가 언제나 같다. 예. 뭐, 쪼개서 넓이로 풀면 되죠. 네. 그렇게 안 풀겠습니다. 그건 뭐 다 아실 테니까. 이 갈라갖고 이 길이 A, 이 길이 B, A라고 하면 AX가 요 넓이고 AY가 요 넓으니까
A의 X 플러스 Y가 뭐죠? 뭐 2분의 1 곱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전체 넓이인데 얘는 정해져 있고 얘도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현재 이 문제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더 설명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보이면 참 좋겠어요. 직관적으로. 이게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걸 극단적으로 이 점을 내가 여기다 선택하면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에요. 저 두 개 합이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 절대 안 꺼요. 선 잘리면 짱나기 때문에 무조건 따로 그려요. 자, 왜 같냐? 얘랑요. 얘랑 더하면 얘죠. 이 두 개 더하면 이거잖아요. 주면 끝이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A, B 이게 A 더하기 B라고 할게요. 이게 당연히 각이 같잖아요. 이게 이등변이니까 이것도 같고 그럼 이 길을 AX라고 해요. 이게 뭐죠? BX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죠? A 더하기 BX가 일까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당연히 이게 되겠죠. 예, 물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무슨 얘기가 있냐면 빛은 최단거리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죠. 빛의 이동 경로가 최단거리라는 게 있죠.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단순한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저도 다 모릅니다 사실. 예. 저도 사실 다 모르고 그 매질이 이제 직선일 때와 뭐 곡선일 때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또 뭐 물속에 들어가서 또 꺾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잘하시는 분은 알았네. 직선일 때만 한번 볼게요. 이건 모든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점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얘다 얘가 언제 최소냐 다 아시죠? 언제 최소입니까? 예, 그 대칭 안 하고 이게 언제 최소된 지점에 대해서 무슨 조건을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각이 같으면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저 각이 같냐면 대칭하면요 이게 일직선인데 요 각은 무조건 같거든요. 대칭해서 요 각은 일직선일 때만 같아요. 이게 막국지 각이잖아요. 이게 일직선이 안 같아요. 제가 일직선 안 되게 이상한 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요각은 이제 대칭해석이 당연히 같지만 얘랑 얘는 같지 않거든요. 얘가 이제 일직선 될 때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가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요게 각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역으로 저 각이 같으면 대칭하면 일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각이 같을 때 최단거리 이동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대칭하면 일직선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 성질도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랑 더해야 되는데 이게 닮았으니까 이 각이 같겠죠. 그러면 대칭을 하면 이게 일직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림이 개판네 또. 대칭하면 이렇게 일직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각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의 합이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을 거 아니에요. 이건 또 무슨 거리냐면 대칭했기 때문에 요 선과 요 선은 평행하기 때문에 이 평행선 사이 거리라고 볼 수 있죠. 얘랑 얘는 같을 거죠. 네. 보통 이렇게 대칭해서 많이 풉니다. 학생들도. 네. 두 개 더 하라고 하니까. 대칭하면 일직선이다. 이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해주지 않지만 숙제를 낼게요. 풀이 없는 숙제. 이게 아주 웃겨요. 그러니까 도형 그림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이제 도형 문제 풀다가 이제 열받는 경우가 많은데 2002년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고등부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이미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수직 내리고 이렇게 수직 내렸을 때 요 길이다 요 길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거랑 비슷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똑같은 문제거든요. 풀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고 뭐 얘기할 가치도 없이 완전히 똑같은데 훨씬 어렵죠. 왜? 얘랑 교차하는 바람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문제가 점에서 각 변에 수직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수직 내렸잖아. 이걸로는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합니까? 연장선에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게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똑같으니까. 왜 이거 일정한 이유가 제일 쉬운 게 넓이죠. 넓이도 된다고, 이것도. 일자 넣으면 AX. 이거 삼각형 넓이는 뭐죠? A, Y일 거 아니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이게 선이 이제 교차되니까 이게 잘 안 보이죠. 예. 제가 고백을 하자면 2002년 당시에 저게 안 보여서 해석기하로 풀었어요. 예, 해석기하로 그 정가지성까지 거리 써서 삽질했더니 나오더라고. 아이씨, 뭐야? 그러면서 신기하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같은 문제다, 그게. 이 선 하나가 결치는 바람에 이 쉬운 문제가 이게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 그리고 밑변이 임의의 점에서 이 두 변의 수선을 내린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 밑변을 연장선에서 내리게 된다면, 연장선에 내린다면, 요 길 있죠. 그리고 여기는 요 연장선에서 요 변에는 수선을 내릴 수 있는데, 요 변에는 수선을 내릴 수 없으니까, 요로 내려야겠죠. 얘랑 얘는, 예, 차이가 일정합니다. 차이가 일정합니다. 두 변의 차이가 일정하다고.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 똑같아요. 다만 선이 교차돼서 안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게 뭐 쓰레기네, AX, AY 합치면 넓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볼게요. 귀찮으니까 2라고 할게요. 한 변. 이 길이 X, 이 길이 Y, 이 길이 Z라고. 전체 넓이 뭡니까? 2 곱하기 Z죠. 2분의 1까지 해서. 요 넓이 뭐죠? 2 곱하기 X죠. 요 넓이 뭐죠? 이것도 2등에서 2니까 2 곱하기 Y죠. 같단 말이죠. Z는 X다. 이번에는 Z에다 X를 뺀 게 Y죠. 아까는 Z하고 Y하고, 그러니까 요 점에서 두 변에 되는 수선의 거리의 합이 일정했던 거죠. 이게 일종의 뭐 베타량으로 보면 이게 두 개의 합하고 이제 일정한데, 예, 뭐 평면 계에서 여기서 이걸 빼야지 일정한 거죠. 예,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는 같다. 예, 그런다, 예, 선이 이렇게 교차하면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도 이렇게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예, 좀 이따가 오늘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는 3개의 문제가 있는데 한 개는 보자마자 이거 장난해 했는데 어떤 문제는 손도 못 대게 된 어려운 문제가 10년 뒤에 같은 문제인 걸 깨달았어요. 10년 뒤에 깨달았어. 근데 뭐 대부분 학생들은 그게 같은 문제지 모르고 이제 죽겠죠? 예. 저는 계속 그림을 변형시키다 보니까 예. 자, 3번도 오동래 책에 경시책에는 다 나오는 문제인데 예. 사실 경시책 중에 이제 정석 같은 책이 있어요. 올림피아드 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보는 책이 평면기의 아이디어랑 지름길 중급 상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생들로 치면 정석 같은 책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책인데 그 두 권에 나와 있는 책들은 또 오만 문제집에 또 다 뺏겨서 나오는 3번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예, 지름길에도 있고 평면기에도 있는 공통 문제. 아, 이게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한 번을 볼게요. 요 두 개의 길이가 같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직각삼각형입니다. 같을까요? 예. 점을 보는 풀이랑 보요서를 걷는 풀이 두 가지를 해볼게요. 먼저 점을 걷는 풀이로 점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 해요. 제가 자꾸 선을 지우니까 뭐 어디다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 뭘 남기고 뭘 지어야 될지. 그거는 이제 문제를 분석해야지. 이 길이니까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네 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점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역추적해 나가는 거죠. 얘하고 얘는 뭐 그냥 그거죠. 그냥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놈은 왜 생겼죠? 가이등부선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들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점을 분석하려면 이 점이 이 선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 선만 그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점이 뭐 하는 놈 새끼냐면, 아, 이런 놈이구나. 네. 그런 놈이다. 그러면 이 길이가 뭐 하는 놈인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가기등부선에 대해서 우리가 가기등부선 정리가 아니까. 자, 저는요, 직각삼각형 보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걸 ABC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A는 작은 변, C는 빗변. 작은 변, 긴 변, 빗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입력을 해.
작은 변, 긴 변, 빗변 이렇게 ABC. ABC니까 딱 인식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작은 변이죠. 그걸 예, 뭐 대 뭐로 나눕니까? 빗변 대 긴 변으로. 그러니까 저 C 대 B로 나누는 위치에, 이게 C하고 B는 아니고요. C 대 B로 나누는, 내분하는 위치에 이놈이 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러면 저 길이는 요 작은 변 길이를 C 대 B로 내분하는 길이다, 이 말. 자, 이번에는 이제 요 점을 이제 열심히 두드려 파는 거야. 요 점을 파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요, 예, 대수를 좀 하시는 분은 눈치를 챌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요 길이가 B 대 C로 내분하는 놈이었으니까, 요 밑에 있는 요 길이는 요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B 대 C가 돼야 되겠죠. 아니, 요게 B 대 C가 돼야 길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길이를 요쪽으로 뭐 5대 3으로 나눈 길이하고 요쪽으로 5대 3으로 나눈 요 길이는 당연히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아마 B 대 C인 걸 눈치채면 좋고, 그거 왜 그런지 하고 역추적해서 따라가면 좋고, 못 따라가면 이제 요 점을 다시, 요 점이 왜 생겼는지 근원을 추적해 갑니다. 얘가 왜 생겼죠? 평행선 때문에 생겼죠. 그럼 이 점을 꼭 알아야 되죠. 이 점을 알아야 평행선을 그으니까. 얘는 뭐 하는 생겼냐면, 얘는 이렇게 수선 때문에 생겼어요. 아, 그럼 수선 꺼야겠네. 어쩔 수 없이 수선 꺼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이 왜 생겼죠? 가위 이등분선이 이렇게 가다가 만났잖아요. 끝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끝까지 그럼 헷갈리기만 합니다. 이 점이 왜 생겼는지 알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더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 요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요 점이 생겼거든요. 아, 그런 놈이구나. 아, 그러면, 요게, 빗변 대 긴변이죠. 요 삼각형도 큰 거하고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C 대 B란 말이에요, 이것도. C하고 B는 아닌데, 길이 B로는 C 대 B잖아요. 그럼 요건 뭐죠? C 대 B. 아, 그럼 니도 B 대 C겠네? 아, 그럼 같은 길을 C 대 B로 나누나, B 대 C로 나누나, 어차피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점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런 풀이도 있고. 예. 아이고. 아, 이게 이동설이 개판이야. 요렇게 끄면, 요것도 이제 점하고 선을 열심히 봐야 되는데, 이건 뭐 일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기분 좋네? 이 두 개 같잖아요. 그렇죠? 저 두 개 같은 게 이 문제의 해결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 저 같네. 저게 같은데 이게 왜 같느냐? 자, 여기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것 때 이것이 이것 때 이것이거나 뭐 아니면 이것 때 이것이 이것 때 뭐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잘 보면 이제 얘란 게 먼저 분석해 볼게요. 이건 뭐죠? 이 길이의 비율은 이것 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변 대 긴 변이잖아요. 작은 변 대 긴 변. 맞죠? 그러니까 요 길이에다가 뭐 곱해가지고 이 조그만 길이 나올 거야. 뭐 사인, 코사인 뭐 그런 거죠. 이 길이 탄젠트 세타가 이 길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때 요게 작은 변 대 긴 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거는 요건 그러면 요게 그러니까 긴 변 대 작은 변이니까 요거 긴 변으로 보면 작은 변은 어떤 거죠?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변 대 긴 변. 이거 어차피 닮았잖아요. 작은 변 대 긴 변. 긴 변 대 작은 변. 아,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면 끝나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또 ABC 놓고 삽질을 해야죠. 뭐. A, B, C. 이게 귀찮으니까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몇 대 몇입니까? B 대 A. 긴 변 대 짧은 변. B 대 A라고. 그럼 이게 B분의 A죠. 네? 이게 1이라고 하면. A 대 B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보조선을 내가 긋는 게 싫다고. 예. 이게 또, 이거 어떻게 생각했는데 또 이럴까봐. 네. 예. 그래, 뭐, 제가 책을 쓰면 이거 합동이요. 그걸 치우면은 기분이 좋겠지. 그게 뭐 간단하니까. 합동이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등변 되는 것도 금방 증명되거든요. 이거 왜 이등변이냐면요. 뭐 이등변이면 이거하고 이각을 봐야 되는데, 이각은 이각이니까 이게 동그라미면 이게 X라고 동그라미 더하기 X 90도? 동그라미 더하기 X 90도? 예, 뭐 그렇게 되겠죠. 예. 네? 동그라미 더하기 X 90도.
그래서 이가 X. 동그라미니까 X. 합치면 90도. 90도. 예, 뭐. 아, 또 이거 닮음이요? 뭐 이렇게? 예,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예. 사실 제가 하고 나서 시험 할 때 이걸 1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 풀었는데 한 가지 풀이가 돼 있거든요. 그건 대칭해서 푸는 건데 제가 그런 풀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변환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중학교 국간에 회전 변환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회전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회전 변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이게 도형이 회전했다. 이게 회전하는 게 이제 떨어진 것도 있고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엄청 처음에는 헷갈리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 변환의 개념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이 중심 O를 기준으로 OAB를 예를 들어서 제가 90도를 한번 회전해 보겠습니다. 90도를 회전하려면은 이거 확 회전해도 되지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일일이 점을 회전하는데 OA를 90도 돌리면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원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90도를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이 길이가 같아지게. 그리고 얘를 돌리면 뭐죠? 얘를 90도 돌리는 거죠. 이 중심을 이렇게 돌릴 거 아니에요. 90도. 네? 그럼 당연히 합동이겠죠. 사실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이 둘이가 당연히 합동 아닙니까? 몇 도 돌렸죠? 90도 돌렸어요. 그럼 이 선하고 이 선은 몇 도를 이룰까요? 걔도 90도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 선과 이 선을 연장하면 당연히 90도예요. 돌린 거니까. 예. 그리고요, 저는 이거를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4개의 변이 있죠. 이걸 저는 1, 2, 3, 4 법칙이라고 하는데, 1, 2, 3, 4.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애들이 하도 못 봐서 제가 번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4개의 변이 붙어 있다. 2개씩 두 쌍이 같은 거죠. 1번과 2번의 길이가 같고, 3번과 4번의 길이가 같으면 이거는 반드시 회전합동이다. 4가 같으면 삼각형 1사과 삼각형 2사가 합동이다 라고 하고 몇 개의 교화의 내용이 나오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림, 누구나 아는 거, 이런 정삼각형 다 아시죠? 합동인 거. 합동 있는 거 아시잖아 이거. 예. 이게 합동인데 그냥 합동이 아니고 회전 합동입니다. 반드시 회전 합동 모양에서는 정다각형을 몰고 와요. 정삼각형이 60도 회전이에요. 보세요.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붙어 있으면 60도이고요. 정사각형이 붙어 있으면 90도예요. 예, 정삼각형이 꼭지점 붙어 있죠. 그럼 반드시 회전 합동이 생깁니다. 정사각형이 붙어 있어도, 직각 이등변이 붙어 있어도 회전 합동이 생깁니다. 얘랑 60도죠. 얘랑 60도죠.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동인 거죠. 이거 잘 보이죠? 선이 교차하지 않아서 잘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선이 복잡해지고 꼬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정삼각형이 꼭지점 A를 공유하고 A를 공유할 때 이 A로부터 A로부터 출발한 4개의 선분이 반드시 있고 이 중에 1번과 2번의 길이가 같고 3번과 4번의 길이가 같으면 삼각형 1, 3번과 삼각형 2, 4번은 60도 회전합동이다. 정사각형이면 90도 회전합동인데 이렇게 외운 1, 2, 3, 4 무조건 정당각형이 꼭지점 붙어 있으면 무조건 회전합동 생긴다. 외워 이 새끼야 하고 이제 계속 1, 2, 3, 4 번호 매겨서 이걸 잘 보는 학생도 있고요. 못 보는 학생도 있는데 자, 이렇게 외우고 있을게요. 1번과 2번의 길이가 같죠? 3번과 4번의 길이가 같죠? 이때 1, 2, 3, 4를 아무 때나 정하는 거 아니고요. 1, 2와 같고 3, 4가 같은데 회전 방향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1, 2를 시계 방향으로 잡으면 3, 4를 시계 방향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반드시 이게 성립하거든요. 이게 회전 방향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60도 돌린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쉬운데 이게 이렇게 이 그림 속에서 이러고 꼬이고 나오면 이제 또 합동 못 보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합동 있지 하고 찾아봐. 그러면 또 찾아요 애들이. 학생도 찾습니다. 근데 그걸 부지불식에 인식 못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안 풀리네. 이거 한참 이제 다 보면 합동 있네. 이래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된단 말이지. 꼭지점에 4개의 변이 붙어있죠.
정삼각형 두 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랑 길이가 같냐? 이렇게 같고, 또 뭐가 같습니까? 이렇게 같죠? 번호를 매길게요. 어떻게 매기냐? 순서대로 1, 2, 3, 4 매길 건데, 1번과 2번의 길이가 같아요. 자, 3, 4는 어떻게 매길까? 1, 2가 지금 반시계로 돌았죠? 그럼 3, 4도 반시계로 돌아요. 3, 4도 반시계로. 그러면 1, 3번과 2, 4번이 합동이라는 거죠. 60도 해냈습니다. 왜? 1번을 돌린 게 2번이고 3번을 돌린 게 4번이니까. 당연히 합동일 수밖에. 합동 증명은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합동 증명은 누구나 다 하지만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이 붙어 있으면 합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러면 이제 합동이 있으니까 이제 찾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정사각형도 우리 교과에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유클리드 증명할 때,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증명할 때요, 요런 이제 정사각형 있고, 요런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또 요런 정사각형 있죠. 그래가지고 뭐, 요렇게 해서 얘랑 너비 같다는 거 증명할 때 막 이게, 막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희한한 합동삼각형을 찾잖아요. 그게 어떤 모양이 아주 얍삽한 모양. 예, 요것도 정사각형이 꼭지점이 붙어 있는 지점 아니에요? 이 꼭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들어오십시오. 어떻게 잘 들어오셨네. 문 닫혀 있었을 텐데. 11시 밤 넘으면 문 닫히니까, 예, 빨리 오세요. 자, 꼭지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 2, 3, 4로 매기면 1, 3과 2, 4가 합동이죠. 요거를 90도씩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은 몇 도를 이룰까요? 직각입니다. 이건 90도 돌렸으니까. 90도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 1, 2, 3, 4 합동, 이런 거를 외우고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그럼 내가 합동 있는 거 찾아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뭐 쇼부를 칠 테니까. 그걸 안 외우면 이제 나중에 합동 찾으라고 고생하고, 아, 왜 또 합동이 안 보이지, 또 이제. 예. 예, 이거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합동이론. 예. 이름은 선생님들 마음대로 붙이시고요. 예. 제가 오죽하면 1, 2, 3, 4 번호까지 붙였겠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연습으로. 이러다 10번 만에 끝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자, 빨리빨리 해야죠. 예, 이등변도 정삼각형도 아닙니다. 예, 이거 페르마 포인트라고. 예, 저는 이 문제 풀 때 항상 이걸 연습시키는데, 여기서 합동이 삼각형, 네가 한번 찾아봐라. 예. 에이, 그림이 또 개판이다. 자, 요렇게 삼각형 밖에다가 정삼각형 3개를 그렸어요. 여기 합동의 삼각형이 몇 개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저걸 만들었어요. 이건 학생들은 정말 잘 보더라고. 나는 안 보이는데. 되게 짜증나대요. 그리고 이 삼각형을 또 요로 위로 붙이면 더 안 보여. 똑같은데. 자, A, B, C, D. 이 노란 걸 위로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E, F. 자, 그래서요.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이걸 페르마 포인트라고 하는데, 요 세 개의 길이가 같을까요? 합도 보이세요? 예, 잘 보이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잘 안 보여서 너무 짜증나서 1, 2, 3, 4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 학생은 네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안 보이는 놈은 옆에다 번호를 쓰게 하죠. 자, 정삼각형 2개 붙은 건 보일 거 아니야, 사람이면. 그럼 여기 꼭지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번호는 뭐죠? 1번, 2번, 3번, 4번. 예, 그럼 1, 3번과 2, 4번이 합동이다. 그렇죠. 그래서 1, 3번을 B를 중심으로 60도를 해정하면 2, 4번이 되죠. 그런 쌍이 당연히 세 쌍이 있겠죠. 왜? 이 정삼각은 노란 거하고 빨간 것도 정삼각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뭐죠? 이놈을 요렇게 확, 예. 그리고 요 놈을 요렇게 샥. 예. 그러면 세 쌍의 합동의 삼각형이 생기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안 보이면 꼭지점에 대고 1, 2, 3, 4 쓰시면 돼요. 예. 요런 것들이 제가 이제 기하가 잘 안 보이는데, 예. 잘 안 보이는 기하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됐어요. 제가 뭐 언젠가 뭐 선생님들 만나면 종종 하는 얘기인데, 디오판투스의 무덤 얘기 보면 뭐 84살에 죽었는데 뭐 반은 뭐 결혼해서 살았고 7분의 1은 청년으로 살았고 그딴 소리 있잖아요. 디오판투스가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도 84살에 죽은 건 아는데 그게 왜 묘지에다 그걸 썼을까? 그거 요즘 초등학생들 푸는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럼 왜 묘지에 썼냐? 그게 그 당시에는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였던 거예요. 요즘 뭐 애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왕이 그걸 푸느냐? 아니죠. 요즘 애들은 그걸 X로 놓고 7분의 X 해가지고 그걸 통분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기원전에
숫자가 있어 뭐가 있어. 미지수 x로 나오는 건 17세기 나왔어요. 데카르트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분하는 법을 몰라. 그럼 머리로 그걸 풀어야 돼. 그거는 완전히 이제 별세계 문제죠. 지금 우리 10차 방식 푸는 거랑 똑같은 난이도를 느꼈을 그런 정도 어려운 문제라는 거. 앞에 여기 자리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초고수님이 오셨네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외워야 돼. 그런 이제 모듈을 외워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다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서 발견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외웠어요. 자, 예제 1번은 방금 제가 가르쳐 드린 이론을 알면, 완전 쓰레기에 가까운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예제 1번 볼까요? 자, 정삼각형이 있고요. 자, 이렇게 중점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그냥 또 이게 또 붙이면은 중점들이니까 4개가 다 정삼각형이 되겠죠? 여기에 랜덤 포인트를 잡아요. 아무 데나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변을 한 변으로 한 정삼각형을 그렸어요. 네.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거 증명하래요. 예, 기아 잘 보는 학생들은 풉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아이씨, 뭐야, 저렇게 길이도 뭔데 어떻게 증명,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방금 저걸 가르쳐 줬다면, 얘가 정삼각형이 누가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정삼각형이 꼭지점이 붙어 있잖아요. 합동이 생긴다는 걸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합동을 찾아 뜨듬뜨듬. 자, 이거 정삼각형, 이거 정삼각형. 어디 붙어? 여기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을 매기면, 뭐랑 합동이다? 일산과 이사가 합동이니까 이 길이와 이게 같은 게 그냥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합동이 존재한다라는 것 정도만 인식을 해도 훨씬 쉬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인식 안 하고 이제 모르고 찾으려고 이제 이게 또 선이 막 온동력이 겹쳐 있으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이 합동이 금방 보이다가 이렇게 선이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 겹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훨씬 안 보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왜 회전 변환이 있냐? 예제 2번도 이제 정말 유명한 문제죠. 중학교 내신 공부한 학생들도 다 알고 선생님도 다 알고 베리 페이머스한 예제 2번. 예제 1번은 그냥 1, 2, 3, 4 법칙만 알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저는 학생들이요 수업을 하면요 중간에 들어오면 골치가 아파요. 제가 이제 기하 용어를 너무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1, 2, 3, 4 법칙, 명바이 나이 공식 막 만들었는데 학생들 처음 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게 뭔 소리래, 막. 예.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어요. 중간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데. 예제 2번은, 선생님도 다 하실 거예요, 이거. 하도 유명한 문제라죠. 우리 학원에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2002년도에 그 선생님이 이 문제 푸는 거 보고 저는 수학의 신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잘하시긴 하는데요. 저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하시는 분이긴 한데요. 이거, 다 아시죠, 이거? 네. 모르세요? 다 아시죠? 이게 A, B, C, 이게 X, Y, Z일 때 뭐가 성립하냐면, A, B가 C면, X, Y, Y가 뭐다? Z. 이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 하나가 성립하는 거.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합체? 합체입니다. 그 합체의 당위성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돌려서 붙이니까 합동되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돌려서 붙여서 합동되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 돌려서 붙여서 합동되는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돌려서 붙여서 합동이 되는 그 당위성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얘랑 길이가 같죠? 합이 180도네? 길이가 같은 삼각형의 합이 180도야. 그거는 합체 상황이에요. 어거진가? 아니,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요것도 A급에 있는데 평면계는 안 나오고요. 직각이야. 얘랑 넓이 같은 거. 있어요. 평면계. 그리고 실제로 요 중선 길이가 요 길이 반인 거 증명하는 문제가 있어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K모드 2004년도에 나왔고요. 전 처음에 보고 이랬어요. 이게 이 넓이 같은 건 쉬워요. 근데 여기 받은 건 좀 어렵거든요. 파푸스를 때리는가,
도형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풀었거든요. 얘랑 더하면 180도죠. 이 길이 같단 말이에요. 뭘 하고 싶습니까? 합체. 예. 이 둘이를 옆에 돌려가지고 딱 붙여버리면 바로 풀립니다. 그럼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게 대한 이유가 이제 저는 그 얘기 한 거죠. 길이 같은데 합이 180도다. 그럼 옆으로 갖다 붙이면 일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합체. 근데 요게요, 뭐, 교과에서는 요 사각형만 나오는데 실제로는 임의의 이행각형에서 다 성립합니다. 합체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예. 저는 여기다 붙이지 않고요. 합체를 합니다. 실제로 합체를 해요, 이렇게. X, Y. 자, 그러면, X, Y가 또 있네. 뭐라고 할까요? PQ? 자, 할게요. 그러면은, 요 빨간 길이 하나 딱 붙여놓고, 예. 여기 밑에 X로 잡아놓으면, 이 삼각형이 삼각형 A라고 할게요. 요게 삼각형 A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죠? P겠죠? 노란 길이. 자, 요 삼각형 그대로 옮겨왔어요. 자, 이 삼각형 어떻게 붙일까요? 요 길이는 공통이니까 밑에 Y를 붙여요. 네, Y를 붙여요. 그러면 이쪽 왼쪽 길이 뭐가 되죠? 파란 길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요 각이 A고 요 각이 B겠죠. 근데 A 더하기 B가 C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죠? 노란색, 파란색 A 더하기 B, 노란색, 파란색 A 더하기 C. 그래서 이 둘이가 합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저 위에다 붙이면 되지. 왜 이렇게 그리느냐? 이게 임의의 이행각형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육각형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팔각형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왜 합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걸 여기다 위에 돌려서 붙여주면 그럼 육각형 문제 풀면 또 처음 보는 문제야 이게.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육각형일 때도 이렇게 똑같이 보여줍니다. 육각형일 때도 네가 30도야. 이거 A, B인데 이게 C야. A 더하기 B가 C인 걸 보여라. 네. 아, 이 30도라면 또 모르나? 이거를 A 더하기 B는 C 대신에 이 C를 45도라고 주기도 해요. C가 45도면 A 더하기 B가 45도인 거니까. 그래서 C는 A 더하기 B라고 주지 않고 보통 이걸 45도라고 줍니다. 이게 45도면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육각형인데요. 이거 원주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요렇게 요 두 개 길이 같죠? 같잖아요. 이거 직각이죠? 이거 완전 합체 시추잖아요. 왜? 길이 같은데 합이 180도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체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예, 여기다가 노란색 끄고 여기다 파란색 꺼놓으면 A 더하기 B가 C인 거 지금 끝. 쭉 이러고 치면 다 똑같잖아요. 이게 팔각형이든 십각형이든 이행각형에서 계속해서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평면기하는 경시책이니까 이렇게 풀면 재미없으니까 조건을 한 번 또 꼬아놨어요. 이 자식들이. 어떻게 꼬아놨냐? 이 1인데 니가 둘레가 이래요. 그럼 니가 뭐냐요? 뭐 답은 당연히 45도 돼요. 이게 얘 둘레가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게 이거란 소리하고 같아요. 왜냐면 이 둘레가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게 2니까 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공통이니까 요게 뭐죠? 남은 xi, y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이거다 이게 2고 이것도 2야. 둘레가요. 자, 그럼 요건 공통이니까 이 남은 이 떨거지 이 z하고 y 더하기 x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될 건데 이렇게 안 주고 이 둘레 2라고 줘놨어요.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요 몇 도냐? 45도예요. 풀이 방법 같습니다. 그냥 합체예요. 예. 이 합체 시츄에이션은 평면기하를 통틀어서 몇 번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길이가 같고 합이 180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지난 시간에도 하나 하지 않았나? 했죠? 사인 닮음인가 뭔가. 예. 그것도 뒤집어서 돌려서 이게 예. 그건 뜬금없이 쳤다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요거 3번 문제는 매년 내신 때만 되면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마 학과목 수학무에 질문한 이 문제가 적어도 한 30번 이상은 나온 질문이 아닐까. 예. 내신 때마다 맨날 올라오는 이 질문. 예. 항상 뭘 못 봐서? 합동을 못 봤어요.
자, 정삼각형 있고요. 요렇게 또 정삼각형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긋고 너 62도일 때 너 몇 도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정삼각형이 요렇게 붙어 있고요.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62도일 때 너 얼마냐? 네, 답은 뭐 122도. 네. 왜 못 풀겠습니까? 합동 못 찾아서. 합동 있다는 걸 제가 외우라고 했죠. 정삼각형이 꼭지점이 붙어 있다. 합동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4개 있잖아요. 1, 2 반시계 방향, 3, 4 반시계 방향, 1, 3과 2, 4가 합동. 아, 이거 짜증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합동인 거 보이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정삼각형이 충분하죠. 이 선 때문에 나 헷갈리니까 갖다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을 구할게요. 저걸 구하는 방법은 물론 여기까지만 되면 막 생로가도 하면 풀려요. 예, 뭐 이거 합동이니까 이 동그라미 해놓고 이거 62마의 동그라미 뭐 이 노가다 하면 나오거든요. 예, 좀 빨리 구할게요. 예, 요것도 외우세요. 이거 뭐 물어보면 누구나 중학교 1학년도 대답할 이 각 뭘까요? A-B-C입니다. 예. A-B-C. 전 학생들한테 이것도 외우라고. 예, 쓰지 말고 책 제일 앞에 쓰라고. 이런 것들은 다 앞에 쓰게 해가지고 외우기 시킵니다. A-B-C. 계산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런 걸 제가 부메랑 각이라고 불러요. 부메랑처럼 생겨서. 부메랑 각은 예, 내각들의 합이다. 이렇게 외우라. 그럼 이것도 부메랑 각이죠. 그러니까 요 60도니까 이 동그라미랑 X만 더하면 되거든요. 부메랑 각이니까 이 3개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60도니까 이 동그라미랑 X만 더하는데 이 합도니까 이리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아, 안 보인다. 이 옆으로 돌린 게 이거라니까요. 합동이니까 이 2개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몇 도? 62도. 동그라미 다 X 62도, 60도, 122도죠. 가운데 선 하나가요. 우리의 사고를 많이 방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고, 뭐 잘 보이는 분은 이렇게도 풀겠죠. 니 60도, 니 62도, 니 X, 니 Y. 그럼 합동이니까 니 Y. X 따위 Y 더하기 122가 360인데, X 따위 Y 더하기 122가 360이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하면 그건 능력 되면 빨리 푸는. 능력 안 되면 애들 애들 다 이슷해요. 동그라미 62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거 60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거 합치면 60 돼야 되니까 동그라미 마이너스 2개 합치니까, 최수네. 이 짓해요. 그렇게 풀어도 되고, 예. 시간 많이 걸리니까, 부메랑 각 외우면 좋죠. 그래서 많이 외우는 게 좋아요. 안 외우면 삽질한다니까. 자, 벌써 1시간이 흘렀네요. 아, 제가 6번 때문에 정말 한가서 처음 할 때도 짜증났고 이거 처음 풀 때도 이 풀이를 거부했던 이것도 5만 내신 책에 다 나옵니다. 1대1 몇이야? 어떻게 이 시간에 들어오셨을까요? 옆에 자리 하나 있습니다. 이게 평면계 아이디어라는 책이 중국 경시해제라는 책을 뺏겼어요. 그대로. 그래서 앞에 보면 편제라고 써있죠. 그래서 편제, 지가 썼다고 하기 좀 그러니까 편저라고 써놨겠죠. 경시해제 표를 그대로 뺏겼고 풀이도 그대로 다 뺏겼어요. 이 문제 풀이를 평행사변을 그려서 풀더라고.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려 풀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평행사변을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여기서 중점 지나니까 평행사변이야. 그럼 여기 만약에 1대2면 못 풀 거 아니에요. 뭐냐고 이게. 근데 시중 책에 보면 다 평행사변 그려서 풀어놨어요. 그럼 저거 1대1 아니면 그러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평행사변 그려서 풀면 안 돼요. 그럼 이게 1대1 아니면 뭐 안 풀릴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잘못된 방법인 거죠. 자, 이 비율을 구하라는 거는요, 그 비율을 어떻게 구할지를 고민하면 안 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새끼들 어딘지 열심히 찾아라 얘기니까, 여기는 어딘지 알죠? 1대1이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어딘지 네가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라고요. 이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율을 구하라는 게 그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라는 얘기니까, 이 점이 어딘지를 열심히 분석하고, 이 점이 어딘지 열심히 분석하면 됩니다.
물론 뭐 메네라스 많이 푼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점이 왜 생겼냐? 이 점이 왜 생겼죠? 이 선하고 이 선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만드는데 이 선은 불필요하단 말이에요. 얘가 이 선과 이 선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그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렇게 저 첫 번째 점 1번하고 2번 점이라고 하면요. 1번 점은 왜 생겼냐면 이게 1대2 되는 그런 위치에 요 선하고 요 1대1 되는 요 위치하고 요렇게 끄야 요거의 첫 번째 점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점이 어디 있느냐? 모르죠 당연히. 선을 지나다 만났으니까 찾아야죠. 뭐 메넬라우스를 쓰든 예. 아니면 뭐 보조선을 그어야겠죠. 보조선은 반드시 어디서 그어야 되느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보조선은 조건이 걸린 점이 있을 거예요. 점이 3개죠. 여기서 끄면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이게 어딘지 몰라서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몰라서 찾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손을 끄면 이제 풀릴 리가 없어요. 여기나 여기서 꺼야 됩니다. 어디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양을 만들든지 이 모양을 만들든지. 이 모양 속에 이 비율이 포함되도록 찾아야 됩니다. 아 그게 좋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모양 속에 이 비율을 포함되게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긋든 여기서 긋든 잘 그어야 됩니다. 그렇죠? 1대1 이렇게 꺼도 되고 뭐 방법이야. 보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게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어디서 끄면 무조건 풀린다 그런 원칙이 없어요. 물론 뭐 답을 구하는 치트키는 있어요. 거대공식처럼 답을 구하는 치트키는 있지만 보정선을 어디서 어떻게 끄라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서 끄면 망한다 라는 거. 여기 아니면 여기서 꺼야 된다. 그리고 요 두 개의 비율을 포함하는 요런 모양을 알아서 잘 만들어라.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얘기. 그 이상은 알아서 잘 찾아야 됩니다. 답이 만들어졌죠? 요것도 요거 대신에 요 삼각형에 닮은 비 구하면 되죠? 1이고 2잖아요. 여기 1이잖아요. 1대1이네? 아, 이거 중점이네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찾을 건데? 요것도 뭐 똑같이 찾으면 되죠. 저 점은 왜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선만 많아지니까. 저 점은 이 선과 뭐죠? 이 2대1 되는 선, 요 선으로 만들어진 게 요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 개의 선에서 저기서 이걸 발견할 수 있으면 따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좋다 이거죠. 이것도 풀이 똑같겠죠. 뭐 모양 자체가 같으니까. 이렇게 꺼도 되고 이렇게 꺼도 되고 뭐 이렇게 꺼도 되고. 예, 이건 연습해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꺼도 사실 됩니다. 좀 복잡해서 그렇지. 좀 삽질해 볼까요? 그러니까 요 모양 만드는데 예? 요즘에서 그래야 됩니다. 조건 여기 열려 있으니까 그 조건 때문에 풀리는 거거든요. 이게 2대1, 1대1이 없으면 이게 안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반드시 써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 2대1을 옮기는 방법. 여러분 뭐 평에서 한번 꺼볼게요. 그럼 이게 닮았겠죠 뭐. 그럼 좀 안 좋죠. 이 세 개 밀고 해야 되니까. 좀 안 좋긴 한데 뭐 너가 해보죠 뭐. 이게요. 이 평에서 이렇게 개판이야 이거. 요거 2대3이죠. 요게 2대3이니까. 그렇죠? 2대3이네. 그럼 니도 3이네. 맞아요? 그럼 몇 대 몇? 2대3? 아 정말 개판이네 이거. 이게 2대1이니까 이 2대1이니까 요 2대3 하면 요 얼마죠? 10인가요? 아니 2대1 그럼 2대1 10이니까 5니까 10 아 이거 복잡하죠. 15대3 예, 12대3 4대1 예. 일부러 복잡하게 풀어. 아까 요거하고 똑같이 풀면 훨씬 더 요렇게 하면 더 간단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점들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위치는 중점이었죠. 두 번째 위치는 4대1 되는 점입니다. 수직선을 생각하면 이거 영하고 1이라고 하면 여기는 어디다? 2분의 1 되는 위치, 여기는 뭐죠? 5분의 4 되는 위치죠. 예, 그러면 5대 3대 2가 나올 겁니다. 뭐 어떤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각형에 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어도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어서 이거 구하라면 이제 짱나는데 결국 이 점하고 이 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점하고 그 점을 뜯어서 그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비율을 잘 찾아내면 되는 상당히 아무리 많더라도 그 점만 열심히 분석하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